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탐구수학 올림픽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26쪽, 127쪽입니다. 126쪽 1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올림픽에는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슬기가 조사한 올림픽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계속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대부분 올림픽은 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 슬기가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은 매번 열릴 때마다 개최지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개최지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슬기가 조사를 했는데요. 볼게요. 2016년에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2020년에는 일본의 도쿄에서 열립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2021년에 일본의 도쿄에서 열리고요. 올림픽 개최지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투표하여 절반이 넘는 표를 얻은 도시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됩니다. 여기 보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IOC입니다. IOC는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위원회 위원들이 투표해서 절반이 넘는 표를 얻은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가 바로 개최지로 선정이 돼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 IOC 위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50명이 넘는 표를 받아야 그 도시가 개최지로 선정이 되는데 절반이 넘는 표를 얻은 도시가 없으면 가장 적은 표를 얻은 도시를 제외하고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는 표가 있어야 된다. 절반이 넘는 표를 받은 도시가 있어야 그 도시를 개최지로 정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어진 막대 그래프는 왼쪽에 막대 그래프 3개가 있는데 2016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입니다. 2016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그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1차 투표 결과 마드리드가 1등을 했어요.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가 1등을 했는데 그렇죠. 리우데자네이루랑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아무튼 1등 했어요. 그리고 도쿄, 시카고도 적은 득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지는 않죠. 그렇죠. 절반이 넘는 표를 얻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 네 도시 중에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시카고를 제외하고 2차 투표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3차 투표까지 했을 때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이 됐는데 자 볼게요. 2차 투표를 했는데 이때는 리우데자네이루가 약 지금 보니까 40표가 넘게 지금 한 눈금이 5, 10, 15, 20 한 눈금이 5표예요. 그래서 약 46표 정도? 선생님 생각할 때는 46, 47표 정도 될 것 같고요. 마드리드는 25, 한 29표 정도? 혹은 28표 정도 되겠고요. 도쿄는 20표. 지금 리우데자네이루가 약 46표 정도 되겠네요. 여기 눈금이 5니까. 따라서 절반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3차 투표를 한 거예요. 가장 적은 표를 얻은 도쿄를 빼고요. 나머지 3차 투표, 리우데자네이루랑 마드리드 올림픽 개최 선정 3차 투표를 했을 때 리우데자네이루가 50표가 넘는 이제 가장 더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지 그 이유는 적은 표를 얻은 도시가 선정되는 문제를 막고 다양한 나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와 같은 원리, 투표를 통해서 개최지가 선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올림픽에 대해 무엇이 궁금한가요? 올림픽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막대 그래프를 넣어 이야기나 보고서로 나타내어 봅시다. 뒤쪽에 준비물 9에 보면 막대 그래프 틀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할지 먼저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지 어떻게 정리할지 그걸 결정을 해 주어야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사해 보려고 해요. 올림픽이 학예 올림픽 있지만 동계 올림픽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메달을 얼마나 획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목을 역대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성적,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 보려고 해요. 메달의 개수. 조사한 사람은 선생님. 조사 목적은 동계 올림픽에 대한 궁금증 해결. 조사 시기는 지금 바로 할 거고요. 이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 수집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 정리 방법 직접 손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알게 된 점 쓰기. 우선 먼저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찾아본 결과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자, 역대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성적. 출처는 연합뉴스. 자료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얻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막대 그래프에 표현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막대 그래프에 보니까 칸이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항목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역대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성적표를 가지고 왔고요. 7개의 항목을 넣을 수 있으니까 가장 최근 올림픽부터 평창, 소치, 밴쿠버, 토리노, 솔트레이크시티, 나가노, 릴레안메르 올림픽까지 7개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메달 개수를 넣어볼 텐데, 그러면 끝에서부터 우선 먼저 제목을 정해야겠죠. 역대 동계올림픽 대한민국의 메달 수, 이것을 조사를 할 거고요. 자, 가로에는 우리가 개최지, 올림픽의 개최지를 써줄 거고요. 세로에는 메달 수 몇 개가 되는지 써주려고 합니다. 개최지를 릴레안메르부터, 그리고 나가노, 그리고 솔트레이크시티, 솔트레이크시티, 토리노 올림픽, 밴쿠버 올림픽, 그리고 소치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네요. 자, 그 다음 세로 눈금 하나를 메달 몇 개로 할 것이냐. 여기에 보면 릴레안메르 올림픽부터 보면 6개, 6개, 4개, 11개, 14개, 8개, 17개. 17개가 가장 많죠. 따라서 17개가 다 들어가려면 이거 한 개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눈금 하나를 메달 2개로 해야 여기가 메달 10개, 여기가 메달 20개.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 획득한 메달 17개를 모두 다 표현해 줄 수 있겠죠. 한 눈금의 개수를 메달 2개로 하고요. 그러면 릴레안메르 올림픽 때 6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금 3개, 한 눈금이 2개니까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나가노 올림픽 때도 우리가 6개를 획득했어요. 그 다음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는 4개 획득했고요. 선이 왜 똑바로 안 그려지죠? 그리고 토리노 올림픽 때 11개. 11개니까 여기 10개와 12개 사이의 눈금을 그려주면 되겠고요. 밴쿠버 올림픽 때 14개, 8개, 17개. 그러면 14개. 그리고 7개인가요? 8개. 그리고 17개이니까 12, 14, 16, 17이니까 여기 절반까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면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은 최근에 열린 평창 올림픽이 되겠죠. 실제로 막대를 이렇게 색칠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료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지워보고 여기에 보면 자신이 만든 내용을 발표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이 갈수록 해마다 많은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물론 소치 올림픽 때는 약간 메달의 개수가 적어졌지만 그래도 점점 획득한 메달의 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조사한 것 외에 올림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선생님이 조사한 방법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